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볼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일단 과거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계절성을 띠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매해 9월에 주식시장의 그 성적표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9월에 약세가 매해 좀 이어졌었는데요. 미증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QT도 2배의 속도로 붙게 됩니다. 유동성이 지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 이제 9월에 우려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영래포 시장에서 유동성 흡수량이 상당하다는 점도 감안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성,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명절을 앞두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하고 조카들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그 1, 2주 정도는 현금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점도 좀 함께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이어서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명제, 금융 긴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을 계속 연준이 빨아들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더 가파를 계획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기업 실적 둔화도 우리는 예의주시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이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이익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반면에 기업 실적 둔화와 긴축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 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사실 어제도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그 안에 수혜 기대감이 맞물린 기업들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국방 안보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절적 성수기는 이것은 지금보다 이제 겨울철에 대한 에너지 수요와 맞물린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증시 보실까요? 일단은 어제 화면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8월 말 우리 시장 급등한 것은 지수에 왜곡이 있다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MSCI 리밸런싱 당일이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이렇게 뛰면서 원화의 절하,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빠졌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써 있는 그 주식의 가치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공백을 그 퍼센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MSCI에서 기계적으로 메우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동시효과 부분에서 막판에 밀러 올라갔었던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중 그래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장 초반에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것들은 그 전날에 급하게 올라갔었던 기계적인 매수에 대한 일단 하락폭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엔비디아 이슈가 좀 있었죠. 엔비디아는 사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와 이 반도체 계열은 그 결은 다릅니다. 반도체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드린 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미중 기술 갈등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행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갈등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그때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게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AI 칩 수출을 할 때 새로운 면허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 수출 우리 금지한다. 그 이유는 군사적인 용도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표면적은 그런데 사실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행보이죠.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로 인해서 4억 달러 정도 이게 적용이 된다면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예상치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달러 정도면 매출의 한 7%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딱 그 정도 수준 간밤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치가 잘못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한 7% 이상의 낙폭으로 간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장 초반에 일단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급격한 하락세 우리 시장이 그려가서 정말 숨막히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중국에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청두라는 큰 도시 봉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원자재 가격도 지금 다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만의 무인기 격추 소식,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그 고래 싸움에 끼어서 지금 등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좀 예의주시하셔야겠는데요. 다만 이러한 악재는 어제 시장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미증시도 간밤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뭐 장중에 뚝 떨어지는 흐름도 연출이 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전약 후 강의 패턴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되면서 출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걸어보겠습니다. 자, 파월 블랙홀 미팅, 파월 잭슨홀 미팅 이후에 5일 만에 정말 자율 반등이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해 줄 법도 하겠다라는 그런 자리였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정도 마이너스 0.26%로 종가 형성됐지만 장중에 낙폭 한 1% 이상은 돌려내는 부분이 그래도 고무적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왜 이렇게 약했을까? 앞서서 이제 중국 이슈도 있었지만 지표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일단 악재로 작용한 부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요즘 경제 지표 보면 호형, 호재, 형을 형으로 아우를 아우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호재를 호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두 가지 중요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경기 괜찮다를 확인시켜주는 지표였는데요. 제조업 지표 예상보다 웃도는 수치가 발표됐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실업수당을 타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영되면서 GDP 나우에서 3분기 미국의 GDP 추정치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동안 발표됐던 그 어느 수치보다도 높게 조정이 됐습니다. 3분기 예측치 2.6% GDP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경기가 잘 버텨줄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연준의 강한 긴축의 근거로 해석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두 지표가 발표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조업 지수 발표하면서 1차 튀는 모습이 나왔고요.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2차로 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002년인가요? 2012년 이래로 처음 보는 국채금리 2.5%, 3.5%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금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자산은 압박 요인이라는 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끝끝내 마지막까지 반등하지 못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우려되는 부분은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까지 상향 동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이고 이것은 2002년 이래로 최고치까지 좀 치솟은 모습입니다. 20년 내 최고치네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맘 편히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또 약해지면서 패리티가 간밤 또 붕괴됐다라는 점까지 참고는 하셔야겠습니다.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이긴 합니다. 히트맵 나와 있는데요. 그나마 어제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한 표정이죠. 몇몇 기업들은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도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엔비디아 때문에 아주 붉게 크게 밀린 것처럼 보이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중심의 이제 칩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 높은 게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서 보셔야겠고요. 자, 이제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봉쇄 이슈로 인해서 수요가 이쪽으로 가는 거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구리 가격도 같이 좀 급락했습니다. 원자재와 연관된 기업들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빠진다라는 포인트, 물가 안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그 심리가 양호하게 포착이 되면서 마지막에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오른 측면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섹터별인데 가장 많이 오른 쪽이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여기에 가장 강한 상승세가 포착이 되는데요. 헬스케어 섹터는 지수 방어 성격도 있고 또 다른 한편 암학회 일정도 있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라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에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라는 일정이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9월 9일부터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이제 항암 임상에 대한 레퍼런스를 다수 이제 발표하는 자리가 펼쳐지는데 매해 셀트리온이 가서 발표를 해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HLB, 제넥신, ABL 바이오, 네오 이뮨텍, 에이비온, NK맥스 등이 참여 예정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K-팝 ETF가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화려하게까지는 아니고 종가상으로는 강보한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4월부터 이제 이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목 구성이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종목의 30개 종목 구성이 돼 있는데요. 대표 종목들이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도 높고요. 자, 이제 관련해서 엔터 기업에 대한 커버 레포트 나온 것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8월 주간 수익률 체크해보시고 가장 좀 시장 대비 좋았던 종목이 JYP와 YG였군요. 10% 이상씩 8월 한 달간 올랐습니다. 주요 체크 이벤트 앨범 발매와 공연 이벤트 있다라는 점 쭉 한번 보시겠고요. 여기에 이제 디어유 연간 실적 추정치 같이 유한타에서 올렸더라고요. 보시면 추정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2021년 200%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올해 EPS가 29%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내년 추정치가 100% 성장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어서 체크를 해드렸고요. 유한타증권의 투자 의견 최선호주, JYP 엔터, 차선호주,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이제 수출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8월 품목별 수출 데이터인데 26개월 만에 반도체가 감소했다는 점 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든든한 형님 역할을 해줬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의외로 선전했던 쪽 자동차, 석유 제품은 예상했던 부분인데 자동차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완성차 국내의 판매량 현황이고요. 5개사 모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실적 좋았는데 현대차 14.7% 플러스였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2.6%의 플러스 나왔습니다. 완성차의 성장세 그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예산안 자세히 보기 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점은 좀 어제 내용 다시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편성 금액 증가 파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전 관련 기업과 그리고 방산 관련 기업에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간밤 추가된 소식이 있어서 마지막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방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그 국방의 예산 제한을 걸어둔 게 GDP 대비 한 2%인데 전범 국가 독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GDP 대비 많이 눌릴 수 없는 환경인데 최근 들어서 이 선회를 하면서 이 방산의 포인트를 잡고 있다. 국방비 지출, 증액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대의 흐름이죠. 지금 국방 안보가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슈인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특사 접견 이슈가 있습니다. 원전과 방산 협력 구체화된다라는 보도가 오늘 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